먼저 첫 번째가요, 혼돈의 가장자리, Edge of Chaos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SG 워너비라는 가수들이 부른 내 사람이라는 노래의 전주 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무슨 악기로 연주가 됐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악기가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일리언 파이프라는 악기로 연주한 곡입니다. 그 영국 쪽에 가면 그 백파이프가 있는데 백파이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홈파이프도 있고 백파이프도 있고, 이거는 아이리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리언 파이프인데 이 음률 자체가 상당히 낮고 애잔하게 울리는 이런 악기인데요. 왜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백파이프, 일리언 파이프라는 게 소위 말하는 공명, 레조넌스라는 거를 가지고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물병을 가지고 빈병에요, 앞에 후 하고 불면 소리가 안 나다가 사이클이 잘 맞으면 병 안에서 부 하는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저희들은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명이 이제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영어에서는 레조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울릴 때는 공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진동을 할 때는 공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명 또는 공진이라는 두 가지 말로 쓰죠.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이요, 이쪽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지선상의 아리아를 켜면 저쪽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빈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지선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지선하고 공기하고 공명을 하고 공기가 저쪽 지선하고 다시 공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 장면은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높은 목소리로 아주 일관되게 소리를 내면 이 와인 글라스가 스스로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소프라노 가수의 목소리하고 와인 글라스의 진동수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은 공명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울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공진, 같이 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런던에 출장을 가서 직접 찍어 온 사진인데요. 이 모습은 이 런던의 알버트 브리지라는 다리 입구에 걸려있는 경고판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이 다리를 건너서 행진할 때는 구보 행진을 푸시오라는 백수십 년 전에 만들어낸 경고판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보를 하다가 다리가 있으면 행군을 풀죠. 왜냐하면 이 구보하는 진동수하고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면 다리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브리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할 때 구보를 푸시오라는 경고판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4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던 타코마 협곡에 걸린 타코마 네로 브리지라는 게 시속 42마일 속도의 바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In 1940, the 4-month-old Tacoma Narrows Bridge began to sway dangerously in 40-mile-an-hour winds. Local residents called it Galloping Gertie. Ultimately, gales sweeping down the Narrows set up uncontrollable undulations, and the bridge collapsed into the water. 이 장면은요, 우연히 옆에 지나가던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찍은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중학생들한테 레조넌스 공명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하고 아까 저기 보시는 이 와인 글라스가 깨지는 모습,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게 이제 중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 건데요. 이게 바로 다리의 진동수와 바람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져서 이 다리가 붕괴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타코마 네로 브리지가 붕괴가 되자 당연히 왜 다리가 붕괴가 됐을까 원인 규명이 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지목이 된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많은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은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는 이 설계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조사한 결과 이 타코마네로 브리지를 만드는 팀들이 이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설계한 팀들입니다. 미국 최고의 팀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레조넌스 공명 때문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는 건데요. 어떻게 공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중간에 매개체에는 소용돌이 현상, 소위 말하는 보텍스 이론이 있습니다. 이 보텍스라는 거는요,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유체 속에서 물건이 있으면 물건 끝에 돌개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날아가는 이유도 이 보텍스 이론입니다. 공기라는 유체 속에서 날개가 지나가면 이 날개 끝에 보텍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보텍스의 에너지로서 비행기가 날개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게 이제 보텍스 이론인데요. 아주 초기 보텍스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 보텍스가 생긴 힘하고 이 다리에 있던 고유 진동수가 같이 맞아떨어져서 다리가 붕괴됐다라는 이론이 설명이 되는데 이 반론은요. 아주 오랜 동안에 이 보텍스의 진동수하고 다리의 진동수가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에 빠지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맥키나 교수하고 레이저 교수가 이 소위 말하는 난리니어 비선형적인 현상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전 이론에서는 두 가지죠. 이 다리와 바람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맥키나 교수들은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지지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지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다리가 현수교 아닙니까? 현수교라는 게 이 지지대, 이 선으로 다리가 받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다리가 있고 여기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럼 요 끝에 보텍스가 생기거든요. 그럼 다리가 어느 정도 붕 뜰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는 이 스테이, 지지줄이 받치지 않고 하늘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다운되면 이 지지대가 다리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요때는 변수가 다리하고 바람 두 가지가 아니라 다리하고 바람하고 이 지지대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지대라는 게 하늘 위에 걸려 있지만 보통 다리로 보면 이 다리 밑에 있는 교각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각, 바닥이 흔들리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을 보시면요. 지진이 생길 때 바닥이 흔들리는 모습은 의외로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아는데 똑같은 물건을 쓰러뜨릴 때요. 요 위에서 힘을 가는 거하고 밑에 바닥을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힘을 위에서 가하면 물건이 쓰러지지가 않는데 요걸 똑같은 힘을 바닥에 가할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이 겁난다는 게 바닥이 흔들리면 모든 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바닥이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 복잡기 이론에서는 혼돈의 가장자리, 엣지 오브 케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을 했냐라고 설명할 때 소위 말하는 유레이 밀러라는 두 사람이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유레이 밀러 실험인데요. 이만한 플라스크 안에 이 고대 원시의 대기를 넣는 거죠.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암모니아를 넣고 번개를 딱 때리면 아주 높은 고온의 이 전기 자극을 치는 거죠. 번개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연상을 하는 건데 번개를 딱 때리면 그 순간에 소위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번개를 치는 이 순간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전인데요. 페이즈 트랜지션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체는 여러 가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세 가지 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액체, 물이죠. 하나는 고체, 얼음이죠. 하나는 기체, 수증기입니다. 이게 물에서 얼음, 얼음에서 수증기, 수증기에서 물로 바뀌는 상황을 저희들은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물이 얼음에서
다시 기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림의 모습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느냐 하면 물이 0도부터 100도에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이 90도, 80도, 70도, 60도로 떨어지면 물이 점점 딱딱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물이 100도에서 0도까지 떨어질 때는 거의 그 상태로 있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물의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죠? 4도씨 때입니다. 액체 상태로 있다가 물이 플러스 0.001도에서 마이너스 0.001도가 되면 그 순간에 단절적으로 얼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얼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갖다가 1도에서 20도, 50도, 80도, 90도까지 간다고 해서 물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죠. 99.99도에서 100.001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걸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단절적인 변화는 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혼돈의 가장자리에는 여러 가지 타 학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만들으신 분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흔히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큰 질서의 변화가 생길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데, 사실은 이 패러다임을 가장 상용화를 시킨 분이 토마스 쿤입니다. 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은요, 이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으로 나누는데, 이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과학 탐구 활동. 예를 들면 동일한 패러다임, 천동설이라는 거죠.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해가 지구 주변을 돌아간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정상과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아간다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하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 해가 지구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는 서 있고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아간다라고 과학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에 풀리지 않던 수많은 의문들이 다 일시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라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 단절적인 현상을 저희들은 혼돈의 가장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거는요, 문화가 재활성화가 된다든지 생태 변이가 생긴다든지 사회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창의력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왜 이런 공명장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큰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상실을 하고, 또 외환위기 이후에 끝없는 구조조정, 사회 전체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입시나 취업에 압박을 당하는 학생들, 또 관료주의 일벌레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전통적인 조직 문화들, 이런데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 있었다는 거죠. 조금 시세말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나 내한테 걸려라. 걸리기만 걸리면 내가 뭔가 울분을 풀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있다가 외부에서 이런 월드컵이라는 에너지가 유입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 있었고 공명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슴 속에 있던 엉어리를 풀어냈다. 모 신문에서는 한가 엉어리를 일순간에 날려버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억눌려서 분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사회질서로부터 겪은 좌절감, 그 다음에 약탈적 세계질서로부터 강요받아온 민족적 서러움, 아마 IMF 외환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식의 울분감을 속으로 사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다라는 거죠.